은행 ATM 영수증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와 함께 제 이름으로 매달 2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3년치였습니다. 총 7,200만 원.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믿고 모든 걸 맡겼던 그 아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순, 올해 72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30평대 깔끔한 아파트, 착한 며느리, 예쁜 손녀 하나. 누가 봐도 행복한 노후였죠.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어머님, 제가 모든 집안일 다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병원비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서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제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이제 나이 드시면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효율적으로 재테크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제겐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예금 5억, 그리고 보험금 3억이 있었습니다. 총 8억의 재산. 아들을 믿고 며느리를 믿었기에 선뜻 통장과 도장을 건넸죠.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는 매달 제 통장 잔고를 프린트해서 보여줬고 병원비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손녀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죠.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은행 카드가 배달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였어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수진아, 이거 뭐니? 아, 그거요? 어머님 명의로 포인트 적립용 카드 하나 만들었어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제가 생활비 쓰면서 포인트만 모을게요. 그럴듯했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게 미안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 다음엔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심사 진행 중인데요. 서류 몇 가지 더 필요합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네. 박명순 고객님 맞으시죠? 며느님께서 대리로.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어머니, 그게요. 지우 학원비가 좀 급해서요. 곧 갚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한테 물으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 없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은행 ATM에 들렀어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화면에 뜬 금액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 845만 원. 5억이 넘던 예금이 85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영수증을 뽑았어요.
거기엔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이너스 신용대출 상환 200만 원, 마이너스 카드 대금 350만 원, 마이너스 타행이체 250만 원, 마이너스 현금 인출 100만 원. 그날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제 서류철이 있던 곳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 명의의 모든 통장, 카드,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는 수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 예금 어디 갔어?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8억이 850만 원이 됐는데.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오늘 은행 가서 알았어. 3년 동안 내 돈이 다 빠져나갔더라. 수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었어요. 어머님 돈으로 갚으려고. 뭐? 아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2년 전에 다 망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 이건 3년 전부터 어머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실행됐네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 보세요. 어머님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2억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명의로 빚이 생겼다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남긴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형사고소 하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너 내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잡았어? 수진이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그 말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하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형사고소 진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어머님, 그런데 대출금은 어쩌시려고요? 제 잘못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일단 명의도용 고소부터요. 일주일 후 수진이는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혐의였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은행 CCTV에 수진이가 제 도장을 들고 나온 장면, 대출 서류의 필체 감정,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거래 내역들. 아들은 그제야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3년 동안 눈치챘을 거야. 근데 모른 척 했잖아. 지금 저는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3억으로 작은 집을 샀어요.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는 집이죠. 수진이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 명의로 만든 빚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요.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손녀 지우를 데리고요. 예전처럼 함께 살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절할 거예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잘 자라고 있고 이웃 할머니들과 게이트볼도 칩니다.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